안녕하세요. 70세 된 박금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30년 동안 꿀벌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벌침 알레르기가 생겨서 양봉을 그만둬야 했지만 되돌아보니 참 신기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꿀벌들이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달콤한 선물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자연을 좋아했어요. 우리 집은 순천 시골에 있었는데 봄이 되면 온 산이 하얗게 아카시아 꽃으로 뒤덮였거든요. 그때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벌들이 그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21살의 동네 청년이었던 남편 창호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아이 셋을 낳고 남편은 농사를 짓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큰애가 10살, 둘째가 8살, 막내가 6살이었을 때였나.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1983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던 그날 남편이 트럭을 몰고 순천에서 여수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아카시아 꽃 보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요. 한 달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편을 잘못 돌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셨고요. 친정에서는 애들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 다닐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농사만 지으면서 버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농사일도 제대로 안 되고 수입은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돈은 더 많이 들고. 특히 큰애가 자주 아파서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양봉을 해보라고 권하셨어요. 금자야, 너네 뒷산에 아카시아가 얼마나 많은데 벌 키우면 돈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벌통 10개를 그냥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벌에 쏘이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달리 방법도 없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1985년 봄에 처음 양봉을 시작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첫 해에만 50번도 넘게 벌에 쏘였거든요. 손이 부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공격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벌통을 열어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첫 해에 꿀을 100kg 정도 땄어요. 그때 꿀값이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였으니까 100만 원을 번 거죠. 농사로는 한 달에 5만 원도 못 벌었는데 벌 키우기 한 해로 100만 원을 벌었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엄마 대단하다고 하면서 좋아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벌통을 늘려나갔어요. 5년 후에는 벌통이 50개가 됐고 꿀도 연간 500kg 정도 땄거든요. 그때는 꿀값도 킬로그램당 1만 원까지 올라서 연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농사 수입까지 합하면 6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때로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충분히 될 수 있었고 큰애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는 여유 있게 낼 수 있었거든요. 둘째, 셋째도 모두 고등학교까지는 무리 없이 보냈고요. 그런데 양봉이 단순히 돈만 주는 건 아니었어요. 벌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봄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면 벌들이 정말 바쁘게 일해요. 여름에는 밤꽃, 가을에는 메밀꽃까지. 계절마다 다른 꽃에서 따온 꿀은 맛도 색깔도 다르거든요. 특히 아카시아 꿀은 정말 맑고 달콤해요.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꿀을 맛보고는 이런 꿀은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정성으로 키운 벌들이 만든 꿀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여름에는 정말 더웠거든요. 벌들이 더위를 못 견뎌 하니까 그늘막도 쳐주고 물도 자주 갈아줘야 했어요. 겨울에는 벌들이 얼어 죽지 않게 보온도 해줘야 하고요. 태풍이 오면 벌통이 날아갈까봐 밤새 지켜서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게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꿀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고 기뻤거든요. 마치 제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요.
20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이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양봉 전문가가 됐어요. 다른 양봉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기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양봉이냐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잘 컸어요. 큰애는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이 됐고 둘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막내딸은 순천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다들 저한테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한 게 아니라 벌들이 도와준 거야 라고 말해주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 혼자서는 절대 새 아이를 다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작은 꿀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꿀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벌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양봉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벌들은 자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거든요. 비가 올 것 같으면 벌들이 먼저 알고 벌통 안으로 들어가요. 꽃이 필 시기가 되면 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벌통을 확인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도시 사람들처럼 밤늦게 텔레비전 보거나 그런 건 안 했어요. 대신 별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라고 신기했어요. 양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국에 양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양봉인 대회도 열리고 거기서 기술도 교환하고 친분도 쌓았어요. 처음에는 여자 양봉인이 저 혼자라서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부산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꿀 판로도 연결해 주시고 양봉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금자야, 너는 정말 천성이 양봉인이야. 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에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꿀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킬로그램당 2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질 좋은 아카시아 꿀은 더 비싸게 팔렸고요. 저는 품질에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설탕물을 먹여서 꿀을 많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벌들이 자연에서 직접 따온 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은 적어도 맛은 정말 좋았죠.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와서 꿀을 사가는 분들도 있었고 매년 같은 시기에 예약해서 사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박 사장 꿀이 아니면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으로도 꿀을 팔기 시작했어요. 막내딸이 컴퓨터를 배워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때부터는 전국으로 택배로 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멀리 제주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심지어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 방문할 때마다 꿀을 사가셨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양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벌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환경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나쁘면 일을 안 하거든요. 농약을 뿌린 곳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농약 뿌리는 일이 없도록 이웃 농가들하고 협의도 했어요. 또 벌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해가 뜨면 바로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벌들은 협동심이 정말 강해요. 한 마리가 좋은 꽃을 발견하면 춤을 춰서 다른 벌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모든 벌들이 그 방향으로 날아가서 함께 일해요. 사람들도 벌들처럼 서로 도와가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양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벌들이 죽는 걸 보는 거였어요. 특히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벌들을 발견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농약 때문에 떼죽음 당하는 일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2010년경부터는 기후변화 때문인지 벌들 상태가 예전만 못해지기 시작했어요. 꽃 피는 시기도 예전과 달라지고 벌들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꿀 생산량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자연 그대로의 방법을 고집했어요. 인공적인 걸로 벌들을 자극해서 꿀을 더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저는 벌들이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는 손자 손녀들이 양봉장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벌을 무서워했는데 할머니가 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는 신기해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벌들하고 대화해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정말 그래요. 30년 동안 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벌들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벌들이 기분 좋을 때는 윙윙거리는 소리도 다르고 화가 났을 때는 또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벌들도 신나고 비가 오려고 하면 벌들도 우울해해요. 손자 손녀들한테는 자연의 소중함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벌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도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해주니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벌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 줬어요. 2015년경부터는 제 몸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침에 대한 알레르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벌에 쏘여도 금세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붓기도 오래가고 가려움도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벌침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30년 동안 벌침에 노출되다 보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양봉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벌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버텼어요. 보호 장비를 완전 무장하고 양봉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벌에 한 번 쏘였는데 온몸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까지 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로 양봉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벌들이 좋아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모두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요. 2019년에 큰아들한테 양봉장을 넘겨줬어요. 큰아들이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키운 벌들을 내가 이어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양봉장을 넘겨주면서 벌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 돌봐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아들이 너희들을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벌들도 제 마음을 아는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지금은 양봉은 안 하지만 여전히 벌들 근처에는 가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좋아요. 아들이 엄마 벌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30년 동안 양봉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건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이었어요. 자연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노력하면 정직한 만큼 보상을 해주거든요. 또 꾸준함의 힘도 배웠어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결과가 나와요. 벌들처럼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벌 한 마리는 정말 작지만 그 작은 벌들이 모여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벌통 10개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꾸준히 했더니 새 아이를 다 키울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큰 성공을 바라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세요.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벌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벌들이 사라지면 우리도 살기 어려워져요. 작은 것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같은 나이 또래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9살에 남편을 잃고 막막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양봉이냐고 했지만 결국은 실력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기르는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양봉만큼 큰 수입은 안 되지만 건강한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어서 좋아요. 또 꿀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도 만들어요. 꿀에 알로에나 오일을 섞어서 팩을 만들거나 꿀 비누도 만들고요. 딸이 엄마 손재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가 만든 꿀 과자나 꿀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요즘 가끔 꿈에 벌들이 나와요. 꿈에서 벌들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정말 그리워요. 30년 동안 함께 산 벌들이니까요. 아들이 양봉장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온도계도 설치하고 습도도 재고 컴퓨터로 기록도 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줘요. 벌들은 정말 신비로운 생명체예요. 작지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협동심도 강해요. 사람들이 벌들한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벌들처럼 살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남편을 일찍 잃은 것도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도 30년 동안 벌침에 쏘인 것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된 거니까요. 특히 벌들과 함께한 30년은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벌들이 만든 꿀처럼 달콤한 추억들이 더 많아요. 그 달콤함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살려고 해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도 어울리면서요. 가끔은 전국에 있는 양봉인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에서만 살다 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벌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더욱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면 달라질 거예요. 일회용품 덜 쓰기, 농약 안 쓰기, 나무 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거예요. 저도 29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든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해요. 벌들처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벌들이 저희 가족에게 준 달콤한 선물처럼 여러분도 삶에서 달콤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작은 벌들도 그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겠어요. 벌들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하는 달콤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